기업들은 죄다 사라져라. 인도 없으면 어차피 망할 기업들 우리 인도인들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여기 악덕 한국 기업들은 전부 인도에서 나가야 한다며 열변을 토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대답에 이들은 말을 하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학생들이 벙어리가 된 걸까요? 제 이름은 아나냐고 인도에서 왔어요. 지금은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 학교는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는 큰 명문 학교예요. 저는 여기서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 나라가 어떻게 협력하거나 때로는 갈등하는지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오늘 수업 중에 저를 정말 불편하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인도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생긴 일이에요. 삼성 같은 회사들이 핸드폰이나 전자제품을 만드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인도에 큰 공장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교실은 항상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들로 가득해요.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들을 수 있죠. 평소에는 이런 대화가 정말 재밌고 흥미롭다고 느껴지는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중국에서 온 몇몇 학생들이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학생들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불친절하고 공장은 지저분하고 위험하다고 했어요. 또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죠. 처음엔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점점 속이 상하더라고요. 사실 제 아빠가 인도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말하는 건 제가 아는 아빠의 일과는 너무 달랐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인도에서 온 제 친구들 몇 명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걸 보니까 더 속상했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막상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왠지 긴장돼서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은 존슨 교수님이신데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안경을 쓰셨어요. 늘 그렇듯이 학생들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야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교수님이 우리를 쭉 지켜보시더니 뭔가 깊이 생각하고 계신 게 보였어요.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점점 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아빠가 삼성 공장에서 일하게 됐을 때 정말 기뻐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전까지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가끔은 먹을 것이나 새 옷을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삼성에 들어가신 후부터 상황이 나아졌어요. 이 모든 게 아빠가 한국 회사에서 일한 덕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버드로 떠나던 날이 떠올랐어요. 아빠는 그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아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바로 너에게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야. 라고 하셨어요. 아빠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오늘 교실에서 그 회사에 대해 나쁜 말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저 사람들이 틀렸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고 있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모르는 문제가 진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을 다시 쳐다봤어요. 여전히 조용히 계셨지만 뭔가 말씀하시려고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어요.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다들 궁금해하며 기다리는 분위기였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다음에 하실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나서셨어요. 교수님은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분인데 항상 뭔가 다 아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목을 한번 가다듬으시더니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좋아요, 여러분. 교수님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봅시다. 인도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교실 앞에 있는 큰 스크린으로 걸어가더니 화려한 차트를 하나 띄우셨어요. 거기엔 수많은 숫자와 위로 뻗어 있는 선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거 보이죠? 교수님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창출한 일자리 수를 보여줘요. 단지 몇백 개나 몇천 개가 아니라 수십만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 눈썹이 절로 올라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교수님이 말을 이어가셨어요. 이건 단지 그 회사에 직접 고용된 사람들만 얘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공장이 하나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물건을 옮기려면 트럭이 필요하겠죠? 이제는 트럭 운전사도 필요해요. 트럭을 고치는 정비사도 필요하겠죠? 트럭이 다닐 도로를 건설할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이게 끝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네 생각이 났어요. 삼성 공장이 들어선 이후로 새로운 가게나 식당들이 생기고 작은 쇼핑몰까지 생겼거든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 덕분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임금입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이번엔 두 개의 막대 인형 그림이 있었는데 하나는 작은 동전 더미 옆에 서 있고 다른 하나는 훨씬 큰 동전 더미 옆에 서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현지 기업들보다 임금을 2배나 줍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인도 기업들의 성장을 도운다는 얘기를 꺼내셨어요. 삼성이 휴대폰 부품이 필요할 때 항상 한국에서 들여오는 건 아니에요. 인도 현지 기업들에게서 사들이죠. 이게 그 기업들이 성장하고 더 강해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교수님은 새로 지어진 반짝이는 공장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노동자들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빠가 이런 큰 변화의 일부라는 사실에 조금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수님이 한층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기업들은 인도에 새로운 기술을 가져와요. 인도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일하는 지역에 더 나은 도로와 학교, 병원까지 건설하는 걸 돕죠. 작년에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기술학교가 생각났어요. 삼성이 설립을 도왔다고 했죠. 제 사촌도 거기 다니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 칩 설계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얘기할 때는 전체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이 우리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물론 도전 과제도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이 기업들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까까지 화를 내던 몇몇 친구들은 이제 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죠. 기억하세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나라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이 인도에 투자할 때 두 나라 모두 이득을 봅니다. 인도는 일자리와 기술을 얻고 한국은 강력한 파트너와 새로운 시장을 얻는 거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상황의 진실을 말해줘서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사람들이 이 기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일자리들은 어떻게 되고 우리 아빠의 일자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단순히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의 삶에 관한 문제였고 저희 가족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왠지 저도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데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의 그 다음 말씀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마치 커다란 벽돌더미가 제게 쏟아진 것 같았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최근 벌어진 파업들과 고조된 반한 감정. 이 사건에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앞으로 바짝 몸을 기울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뜻일까요? 교수님은 교실을 둘러보며 우리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중국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걸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인도 간의 관계를 훼손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교실 여기저기에서 놀란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도 주위를 둘러봤는데 학생들 얼굴에 충격이 가득했어요. 특히 중국인 학생들은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교수님께서는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조선업, 인프라,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중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들은 중국이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산업들이죠.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어요.
한국의 거대한 조선소에서 배가 지어지고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이 펼쳐지고 한국 전문가들이 만드는 작은 반도체 칩이 전 세계로 퍼지는 모습이요.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한국이 이런 분야에서 얼마나 뛰어난지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히 사업 경쟁이 아닙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권력과 영향력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에요. 마치 첩보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국가들이 무기로 싸우는 대신 일자리와 공장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이요. 신기하면서도 동시에 무섭게 느껴졌어요. 중국은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마치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듯 말씀하셨어요. 인도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 회사들이 노동자들에게 나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려는 거예요. 저는 고향에서 삼성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빠가 떠올랐어요. 항상 일에 만족해 하셨는데 누군가 아빠가 다니는 직장을 나쁘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멈추지 않고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중국이 인도 내 한국 공장들에서 벌어지는 파업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조장한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 뉴스에서 봤던 파업 장면이 생각났어요. 노동자들이 공장 정문 앞에서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던 모습이요. 그 모든 일이 중국의 계획이었다는 걸까요? 교수님께서는 교실 안을 서성이며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한국 기업들이 이런 파업 때문에 인도를 떠나게 된다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바로 중국이죠. 한국이 떠난 시장을 중국이 차지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제야 머릿속에서 불이 번쩍 켜진 것 같았어요. 파업과 나쁜 노동 환경에 대한 소문들, 한국 기업들과 인도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이 다 하나의 큰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제 근처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은 이제 여러 중요한 산업에서 강자로 자리 잡았거든요. 조선업만 봐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최첨단 선박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중국은 그 시장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봤어요. 거대한 화물선과 크루즈선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모습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작업자들의 외침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도로, 다리 심지어 도시 전체를 건설하는 대형 계약들을 따내고 있어요. 중국은 자국의 1대1로 프로젝트와 경쟁 구도로 보고 있죠. 저는 예전에 배웠던 중국의 거대한 연결 프로젝트가 떠올랐어요. 현대판 실크로드 같은 계획이었죠. 한국의 성공이 그들에게 위협이 될 만도 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반도체를 잊으면 안 됩니다. 교수님은 점점 더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칩들이 바로 우리 휴대폰과 컴퓨터 같은 수많은 기기들의 핵심이에요.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에 서 있고 중국은 이 격차를 따라잡으려고 필사적이에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그 작은 칩을 떠올려 봤어요. 이렇게 작은 게 이렇게나 중요한 거라니. 그 칩이 한국 공장에서 나왔을 거라는 생각에 새삼 놀라웠어요. 이제 아시겠죠? 교수님은 마무리하듯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파업이나 소문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이에요.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방금 들은 정보를 소화하느라 바빴죠. 마치 거대한 비밀을 알아낸 느낌이었어요. 국제적 드라마의 한복판에 서 있는 기분이었달까요?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아빠가 하는 일도 이제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의 미래를 건 싸움의 일부였던 거예요. 저는 다시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까까지 한국을 비판하던 인도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중국인 학생들은 눈을 피하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누군가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성공적이어서 다른 나라에게 위협이 될 정도라니요. 그리고 아빠가 그런 중요한 일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도요.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억하세요. 오늘날 경제력이 군사력만큼 중요합니다.
미래의 전쟁은 전장이 아닌 공장과 사무실에서 벌어질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짐을 챙기며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뉴스를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는 것. 뉴스 속에는 언제나 더 깊은 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경쟁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이해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교수님의 말이 차가운 파도처럼 저를 덮쳐서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꼿꼿이 앉았어요. 교수님은 파업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철수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도저히 믿기 힘든 말씀이었죠. 만약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교수님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는 정말로 심각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교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어요. 교실은 숨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죠.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교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만 해도 그 정도인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이 될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취업센터 앞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죠. 고향 생각도 났어요. 한국 기업들이 오고 나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했는지요. 새로운 가게가 생기고 도로도 더 좋아졌고 전에는 없던 희망이 느껴졌었거든요. 교수님은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지역 산업들도 무너질 겁니다 하고 덧붙이셨죠. 제 머릿속에는 동네 작은 가게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공장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파는 구멍가게, 유니폼을 만드는 양복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님, 그분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한국 투자로 혜택을 누렸던 지역들은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고향에서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왔는지 생각이 났어요. 이 모든 게 사라질까봐 두려워졌어요. 혹시나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죠? 일자리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로 말이에요. 그런데 교수님이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에 꺼내셨어요. 그리고 인도는 지금까지 도입된 첨단 기술에 접근할 기회를 잃게 될 겁니다. 그 말이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아버지가 처음 공장에서 새 기계를 배우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기억이 났거든요.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실 때마다 새로 배우신 걸 자랑처럼 이야기하셨어요.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배우며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다는 느낌을 받으신 거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때가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교실에 앉아있는 인도인 친구들을 둘러봤어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가족들도 이런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고향 이웃들도 떠올랐어요. 샤르마 아주머니의 아들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파텔 아저씨는 한국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죠.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걸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품었던 희망과 믿었던 미래가 사라지는 거였죠. 아버지가 삼성 공장에 취직한 날이 기억났어요. 아버지 눈에 가득했던 기쁨, 어머니를 꼭 안아주시던 모습, 그리고 그날 밤 우리가 함께했던 축하 파티까지요. 그날 이후로 우리 인생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갔고 저는 더 나은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매일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시작됐죠. 하지만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의 이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누리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지도요. 중국인 학생들 쪽을 쳐다봤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만만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아까 했던 그들의 비난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죠. 저는 분노와 답답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관심이 없는 걸까요? 처음에 중국 학생들의 의견에 동의했던 인도 학생들도 이제는 불안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들의 눈에도 저와 같은 걱정이 비치고 있었죠. 교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동안 저는 더 큰 그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공장이나 일자리,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와도 관련된 일이었어요. 우리가 쌓아온 협력과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발걸음과 연결된 문제였죠. 지난 몇 년간 인도에서 제가 목격한 변화들이 떠올랐어요. 새로 뚫린 도로들, 더 나아진 학교들, 그리고 병원들까지요. 이 모든 게 한국 기업들이 가져온 성장과 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 기업들이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룬 발전은 모두 사라지는 걸까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걸까요?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결과는 정말로 참혹할 겁니다. 이제야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한 통계나 보고서 속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삶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지만 저는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해야만 했죠. 하지만 대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거대한 힘 앞에서 저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답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시도라도 해봐야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걸 잃었고 이제 와서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속에서 온갖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누군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반 친구들이 나쁜 소문을 쉽게 믿는 게 답답했어요. 그리고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들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결심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여기 하버드에서 배우는 걸 통해 진실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올바르게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트북을 열고 자료 조사를 시작했어요. 인도와 한국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그리고 더 넓은 경제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기사를 하나하나 읽다 보니 조금씩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더 큰 이야기를 이해하게 된 거죠. 여전히 모르는 부분도 있었지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고 메모를 하다가 결국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죠. 내일 수업에서 꼭 목소리를 낼 거예요. 제가 아는 걸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해시키려고요. 잠이 들기 전 아버지와 고향의 모든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인도와 한국의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그래서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고 아빠 번호를 눌렀어요. 인도는 아침 일찍이었고 아빠가 출근 준비 중이실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왔냐? 무슨 일 있니? 아빠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괜찮아요, 아빠. 저는 서둘러 대답했어요. 그냥 공장 일이랑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빠가 잠시 당황해 하시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공장 일이 왜?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말을 꺼냈어요. 오늘 수업에서 인도에 있는 한국 회사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파업 문제랑 다른 이슈들도 나왔는데 아빠가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거긴 진짜 어떤가요? 아빠는 한동안 조용히 계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문을 여셨을 때 피곤한 목소리 속에 제가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았냐. 아무 일자리도 완벽한 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많은 걸 줬지. 아빠는 공장에서의 일상을 들려주셨어요.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쌓은 우정 이야기,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술들을 배우게 해준 교육 프로그램 얘기도 해주셨어요. 기억나니? 옛날에 지붕 고칠 돈도 없었던 거 아빠가 물으셨어요. 내 교과서를 살지 차를 고칠지 고민했던 것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아빠는 보지 못하시겠지만요. 그때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이 일이 그 모든 걸 바꿔줬어. 아빠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어. 내 미래도 포함해서. 아빠 목소리 뒤로 동네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전거 벨소리, 사람들 인사하는 소리도 들렸죠. 공장이 생긴 이후 우리 마을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새삼 떠올랐어요. 파업 문제는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아빠가 한숨을 쉬셨어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있어, 않았냐? 때론 그 불만이 정당할 때도 있지.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알아. 이 일자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듣는 말들에 무조건 휘둘리면 안 돼.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이번에는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조심해야 해, 않았냐?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 적이 없는데도 적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지만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잘 알잖니. 그걸 지켜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세상을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죠. 단순히 교실에서 배우는 숫자나 논쟁거리가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들이었고 진짜 삶이었어요. 제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 관한 이야기였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중국이 인도와 한국 사이를 이간질하려 한다는 말이요. 그 생각에 화가 났어요. 어떻게 다른 나라가 우리 삶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빠의 일자리와 마을의 미래를 두고요. 그날 밤은 결국 잠을 설쳤어요. 온갖 생각들에 뒤척이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수업에 들어섰을 때 조금 긴장됐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교수님이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손을 들었어요. 안 왔냐? 교수님이 놀란 듯 물으셨어요. 제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잘 말하지 않았거든요.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제 얘기했던 한국 기업들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어요. 아빠 이야기를 꺼냈고 삼성에서의 일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말했어요. 교육 프로그램과 공장 덕분에 우리 마을에 생긴 새로운 가게들에 대해서도요.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아빠의 말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우리를 착취하고 있다고 단순히 말할 순 없어요. 우리가 전에 없던 기회를 가져다 줬으니까요. 몇몇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고 몇몇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어제 목소리가 컸던 중국인 친구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리고 조심해야 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었어요. 이 회사들이 떠나면 누가 이득을 보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도 노동자들도 그들의 가족들도 아니에요. 인도를 대신해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만 이득을 보겠죠. 자리로 돌아왔을 땐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뿌듯했어요. 아빠를 위해 그리고 그 일자리 덕분에 삶이 바뀐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요. 수업이 끝나자 몇몇 친구들이 다가와 질문을 했어요. 더 알고 싶어 했고 심지어 몇몇 중국인 친구들조차 새로운 시각을 얻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더 배워야 할 게 많았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되든 사람들로 하여금 큰 그림을 보게 돕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면서 제 미래가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보였어요. 대학 졸업 후에 정확히 뭘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사이의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아빠에게 간단히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고마워요. 제가 아빠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아빠의 답장은 바로 왔어요. 넌 이미 자랑스럽단다, 베타. 이미 자랑스러워.